최근 엔비디아 젠슨 왕이 스탠포드에서 이야기한 짧은 클립을 보았는데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지금 AI 시대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젠슨 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개발자나 엔지니어의 역할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지만 본인은 오히려 반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이고 최근 AI 기술의 발전을 보고 또 직접 사용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절대 퇴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곤 했는데요. 젠슨 황은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고 처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합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계가 사람의 일을 빼앗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라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하던 많은 작업들이 기계로 대체되었고 어떤 직업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은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고 새로운 공장과 새로운 직무, 새로운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젠슨 왕이 말한 AI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가 일부 업무와 직무의 형태를 바꿀 것이라는 말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 방식으로만 일하던 사람들의 일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구조 안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이고 졸업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대이며 커리어를 시작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산업 전체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표현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사실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기술을 보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AI 시대, 특히 피지컬 AI와 로봇 AI 분야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 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리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에 AI를 오래 연구한 사람들도 있고 로봇을 오래 개발한 사람들도 있고 제어, 시뮬레이션,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을 깊게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 VLA,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생성, 로봇 행동 데이터셋, 온디바이스 로봇 AI 같은 흐름은 아직 모두가 새롭게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대기업도 배우고 있고 연구소도 배우고 있고 스타트업도 현업 개발자들도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고 어떤 방향으로 파고들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최근 AI와 로봇,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이 공개하는 데모 영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보고 물체를 짚고 문을 열고 정리하고 걸어다니고 심지어 춤을 추고 무술을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이제 로봇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 아닌가? 공장이나 물류센터, 가정, 병원, 국방 현장에 금방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업에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향은 맞습니다. AI가 실제 물리 세계로 들어오고 있고 로봇이 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VLA,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로봇이 당장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모에서 로봇이 한번 잘 움직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매일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로봇이 컵을 집는 장면이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컵을 보고 팔을 움직이고 그리퍼로 잡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컵이 비어 있는지 물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힘이 달라집니다. 컵의 표면이 매끄러운지 손잡이가 있는지 그리퍼가 어느 각도로 닿는지에 따라 잡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컵이 테이블 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는지 옆에 장애물이 있는지 잡는 순간 미끄러지는지 살짝 회전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컵을 들어보는 순간 무게를 느끼고 손끝으로 미끄러짐을 감지하고 힘을 조금 더 줄지 뺄지 조절하고 필요하면 손목 각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로봇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센서, 제어, 인식, 판단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많은 VLA 모델들이 가진 한계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 말 그대로 시각 정보와 언어 명령을 바탕으로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VLA는 엔드 이펙터 이동량, 관절 명령, 그리퍼 명령처럼 실제 제어에 가까운 출력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은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로봇처럼 모든 상황을 사람이 규칙으로 하나하나 짜지 않아도 이미지와 언어를 기반으로 훨씬 유연하게 행동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물리 세계에서는 이미지와 언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는 물체의 모양과 위치는 보이지만 실제 무게, 마찰, 미끄러짐, 접촉력, 충돌 시 발생하는 힘, 관절에 걸리는 토크 같은 물리량은 직접 관측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델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병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면 무거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금속 물체처럼 보이면 단단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추론이 환경, 물체 상태, 센서 품질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무게가 다를 수 있고, 표면이 비슷해 보여도 마찰이 다를 수 있고, 혹은 카메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명이나 먼지, 진동, 센서 노이즈 때문에 인식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어디를 어떤 힘으로 잡아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여야 안전한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감지하고 복구할 것인지까지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로봇과 피지컬 AI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AI가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 로봇이 실제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텍스트 생성에서는 틀린 문장이 나오면 수정하면 되지만, 로봇이 잘못 움직이면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장비를 망가뜨릴 수 있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피지컬 AI 흐름을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기술의 방향은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AI가 로봇으로 들어오고 로봇이 더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흐름은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 속도가 대중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가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데모 영상을 보고 곧바로 로봇 시대가 오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아직은 넘어야 할 병목이 많아 보입니다. 정밀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현장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로봇 하드웨어도 다르고 센서 구성도 다릅니다. 작업장마다 안전 기준도 다르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델이 생성한 액션을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와 실제 제어 인터페이스에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일반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피지컬 AI가 시기상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데모와 실제 현장 사이에 남아있는 간극이 앞으로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대가 한번 조정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데모는 멋진데 실제 적용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대중의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기술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 구현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기대가 지나간 뒤에는 결국 실제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과 팀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왜 현장에서 실패하는지 이해하는 사람,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사람, VLA 모델의 출력을 실제 로봇 제어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센서와 하드웨어, 제어와 AI를 함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젠슨 왕이 말한 것처럼 AI는 컴퓨터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분야에서는 이 변화가 더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센서, 제어, 시뮬레이션, 데이터, 안전성, 현장 운영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바로 앞으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화려한 데모와 실제 현장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간극을 메우는 역량을 쌓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서 훨씬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젠슨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젠슨 왕은 지금이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이고 커리어를 시작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의 변화는 컴퓨터 산업 전체의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산업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버를 운영하고 앱을 만들고 웹 서비스를 만드는 흐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모델이 들어오면서 이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학습된 모델을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과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AI가 이제는 실제 물리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카메라로 상황을 보고 센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고 실제 모터와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피지컬 AI와 로봇 AI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모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의 기대가 한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이 데모의 시대에서 실제 구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현장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로봇마다 다른 하드웨어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VLA 모델의 출력을 실제 제어 명령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에서 잘 되던 정책을 실제 로봇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나 실패 상황에서 로봇을 어떻게 안전하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AI와 VLA 기술을 구조로 보는 능력입니다. 논문이나 모델을 볼 때는 먼저 이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이미지와 언어와 행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액션 리프레젠테이션, 즉 로봇의 행동을 어떤 형태로 표현했는지, 출력이 관절 각도인지, 엔드 이펙터 위치인지, 속도 명령인지, 아니면 더 추상적인 액션 토큰인지 봐야 합니다. 또 이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는지, 실제 로봇 데이터만 사용했는지, 사람의 영상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파인 튜닝은 어떻게 했는지, 다른 로봇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인지, 실제 제어기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모델이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는 어떤 플랫폼에는 잘 맞겠지만 다른 로봇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액션 리프레젠테이션은 로봇 팔에는 적합하지만 다수의 이동 로봇에는 다르게 바꿔야겠다. 이 데이터 구조는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센서 정보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구조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AI는 아직 표준 아키텍처와 표준 데이터 형식, 표준 액션 리프레젠테이션이 완전히 정리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면서 연구와 산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논문과 모델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다른 문제에 맞게 변형해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로봇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해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기존 로봇공학의 기본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로봇 시스템 안으로 깊게 들어올수록 키네마틱스, 다이나믹스, 제어, 센서, 하드웨어를 함께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최근 VLA 모델은 실제 로봇 제어에 가까운 액션을 직접 생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VLM 백분이 이미지와 언어를 이해하고 그 뒤에 붙은 폴리시 헤드나 액션 엑스퍼트가 엔드 이펙터 이동량, 관절 명령, 그리퍼 명령, 속도 명령 또는 여러 타임 스텝의 액션 청크를 출력하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델이 만들어낸 액션이 실제 로봇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크게 두 층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봇공학의 기본기입니다. 키네마틱스, 즉 운동학은 로봇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모델이 끝단을 이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는 액션을 만들었을 때 그 움직임이 실제 로봇의 관절 구조 안에서 가능한지, 어느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좌표계 변환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 즉 동역학은 그 움직임을 실제로 수행할 때 필요한 힘과 토크를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같은 위치로 움직이더라도 속도, 가속도, 물체의 무게, 접촉 상태, 마찰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어가 달라집니다. 모델이 만든 액션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모터 토크 한계, 감속기 특성, 센서 노이즈, 통신 지연, 마찰, 접촉 안정성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봇에서는 카메라와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전처리 되고 모델에 입력되고 모델이 액션을 출력하고 그 액션이 제어 명령으로 변환된 뒤 미들웨어와 드라이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터와 액추에이터에서 실행됩니다. 이 과정에는 카메라, IMU, 포스, 토크 센서, 모터, 드라이버, 배터리, 통신, 운영체제, 로스2 같은 미들웨어,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학습, 배포, 검증 과정이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모델 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좌표계와 로봇 좌표계가 어긋나서 엉뚱한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센서 데이터가 늦게 들어와 제어 타이밍이 밀릴 수도 있고 로스2 토픽 구조나 통신 지연 때문에 명령이 원하는 주기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되던 정책이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모터 응답 지연이나 마찰 차이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로봇, 로봇계, 드론, 다수, 다기종 로봇으로 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면과의 접촉, 자세 안정성, 충돌 회피, 배터리, 통신, 여러 로봇 간 협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VLA의 백본, 폴리시 헤드, 액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 출력이 실제 로봇의 키네마틱스, 다이나믹스, 제어기, 센서 피드백, 미들웨어, 하드웨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중요해질 역량은 AI 모델이 생성한 액션과 실제 로봇 시스템의 물리적 실행 구조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꼭 거대한 로봇을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모델이나 로봇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VLA 모델이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코드를 실행해보고 입력 데이터가 어떤 구조인지, 액션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모델 출력이 실제 제어 인터페이스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모델이 어떤 형태의 행동 출력을 만드는지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작심이나 아이작 랩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 르로봇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로봇 행동 데이터셋이 어떤 구조로 저장되고 옵저베이션과 액션이 어떻게 묶이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공개된 구조를 직접 만져보면서 로봇 AI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제어와 연결되는구나를 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류에서 조금 벗어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진 VLA 연구와 데모는 로봇팔 조작 작업을 중심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체를 짚고 옮기고 조작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꼭 로봇팔에만 써야 할까요? 이동 로봇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봇계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드론이나 자율주행 플랫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하는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LLM은 임무를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VLA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개별 로봇이 주변 환경을 보고 다음 행동을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다기종 로봇 시스템을 연결하면 하나의 로봇팔이 물체를 짚는 문제를 넘어서 여러 로봇이 협업하는 문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찰 로봇, 이동 로봇, 드론, 로봇계, 작업 로봇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이 이 구역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로봇을 보내라 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LLM은 전체 임무를 해석하고 역할을 나누는 상위 계획에 활용될 수 있고, VLA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개별 로봇의 상황 인식과 행동 생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 VLA 구조를 다른 플랫폼과 문제로 확장해보는 고민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회는 꼭 지금 가장 주목받는 형태 그대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팔 조작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동 로봇으로 확장될 수 있고, 물류 로봇으로 확장될 수 있고, 국방 로봇으로 확장될 수 있고, 웨어러블 로봇이나 현장 작업 보조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구조를 내가 관심 있는 문제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논문을 보고 같은 데모를 보고 같은 모델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자기 분야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이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팔을 넘어 이동 로봇으로, 단일 로봇을 넘어 다수 로봇으로, 정적인 실험실 환경을 넘어 실제 현장으로,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임무 계획과 협업으로 확장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쌓이면 나중에 어떤 산업에서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젠슨 왕이 말한 것처럼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새로운 출발선이 열립니다. 이 시기에 기회를 잡는 사람은 데모와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을 보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직접 공부하고 구현해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세계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피지컬 AI와 로봇 시스템을 함께 이해하는 사람의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채널에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좋은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